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학 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매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조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자, 이 방송이 올라가는 게 한 2월 중순 거의 말이죠. 말 정도인가요? 예. 야, 우리 막 타임을 실타는 것 같아. 지금 이 수학 만세가 고등부, 중등부 파트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지금 방송을 찍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한 달째 옷을 못 갈아입어가지고 한 달 넘었어요. 냄새 나요. 지금 한 달이 넘게 그 옷을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생겨. 왜냐하면 중간에 중등부 수학 만세 또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또 뒤로 밀린단 말이야. 그러면 뭐 1월에 첫 방송 올라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첫 방송 찍은 거 올라가고 지금 2월 말까지는 지금 방송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방송이 올라가는 시점에 고3 학생들은 이제 3월 첫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처음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 2학년 11월에 모의고사를 받고 첫 이제 모의고사 봤지만 그래도 이제 고3이 돼서 전국 단위로 이제 그 교육청 모의고사 3월이면 교육청 모의고사일 겁니다. 네. 교육청 모의고사를 이제 처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준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학 출제 범위도 전 단어는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한 번씩 좋은 꿀팁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시죠. 뭐 간단한 내용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고3 모의고사는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쵸? 네. 일단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요. 근데 이제 교육청마다 이제 매 달마다 주관하는 교육청은 다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로 평가원에서 많이 들어가셨던 분들이 꽤나 있으셔가지고 가장 근접한 형태의 모의고사 출제가 된 편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는 주로 많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한 이제 이전 바로 2월에 올라가죠. 작년 수능이 반영이 좀 돼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범위를 좀 보자면 수학 1, 2는 다 들어가는. 수학 원투 다 들어가는구나. 네. 그렇죠. 네, 상황이 나오니까 이 수학 1, 2를 미리 좀 잘 봐놓고 이때 수학 1, 2를 조금 잘 보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수학 원투 들어가면 다 들어간 건 75%가 들어갔는데 뭐. 네, 그렇게 보는 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금 수업 1, 2에 대한 부분도 친구들이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번에 해서 내가 수 1, 2에 대한 성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가장 핵심적이고 큰 범위를 담당하고 있는 게 수 1, 2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여태까지 준비를 해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 수 1, 2에 대해서 반드시 집중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친구들도 봐왔겠지만 결국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실전처럼 준비를 해야 돼서 친구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매주 한 번씩 정도는 문제를 시간 재면서 문제를 풀어주고 OMR 체크도 반드시 해주시고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저는 이제 친구들이 시험을 치기 전날 반드시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멘탈 준비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이거는 당일날 훨씬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친구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모르면 다 몰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차피 틀리는 문제가 나와도 다 틀릴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체크를 하고 풀고 그거를 실전에서 쏟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한 문제 못 푼 것 때문에 뒤에 문제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거는 계속 이어져서 결국 정말 수능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멘탈적인 관리를 지금부터 신경을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지금까지 그러면 수학 1, 2 공통 얘기를 했으면
이제 선택 과목도 들어가거든요. 이 3월달 모의고사에선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하면 각 선택 과목의 1단원 전체 또는 일부예요. 네,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경우는 1단원 전체가 다 들어가고, 네, 확률과 통계와 기하는 1단원의 일부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일부인 범위까지만 또 잘 체크를 해서 시험을 한번 준비하는 게 좋고, 아무래도 고3이 되고 처음 보는 시험이라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옛날에 고3 첫 시험 성적이 수능 때 간다. 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고 뭐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 1년을 한번 공부를 했고 그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던 상태에서 3월을 다시 본인이 이제 학원에서 개인적으로 보는 시험이 될 건데 그 점수는 수능 때까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원래부터 잘했던 학생들은. 근데 고3들 같은 경우는 실력이 한창 오르는 시기는 8, 9월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다 배우긴 해야 되고 내신이 그렇죠. 내신도 있고 그런 다음에 수능에 집중해서 뭔가 방학 시즌을 열심히 보낸 다음에 자기의 점수, 수능 점수를 예상할 수 있는 점수는 사실 8, 9, 10월 달에 확 갑자기 오르긴 해요. 열심히 한 애들이. 그 시기까지는 가야 되니까 3월 점수가 조금 안 나오더라도 절대 이제 뭐 불안해하지 말고 만약에 잘 나와도 문제예요. 진짜 그 점수와 수능 점수도 아닐 거라는 건 왜냐 재수생과 반수생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예상도 같이 해줘야 되고 상대적으로 3월 모의고사는 수능보다는 절대적으로 쉽습니다 보통. 네, 그런 것도 염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약 단원,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막 전범이면 수원수는 전범이잖아요. 네. 네. 첫 번째는 모의고사를 치면 자기의 위치, 그죠? 내가 전국 단위에서 100분이 어디 정도에 위치하는지 네. 있지만 과목별로 영역별로 봤을 때 저는 3월 모의고사부터 치면서 수원수투에 내가 어디를 틀렸고 어디를 어려웠는지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사실 이제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네, 또 맞아요. 치러져요. 그러면 두 번은 한 달 사이에 3월, 4월 모의고사를 칠 겁니다. 그럼 두 번을 치면은 아마 수원수투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틀리는 범위가 나와요. 제 생각, 대부분 아이들은 난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 그래서 저는 사실 3, 4월 모의고사를 가지고는 본인의 취약 단원을 빨리 찾는 것도 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100분 공감하고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친구들이 이용을 하려면 결국은 자기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수원수투에 대한 성취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친구들이 지금 수원수투에서 어디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걸 최대한 보완해서 4월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해보고 그 다음 이제 다시 정말 중요한 6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친구들의 단점을 최대한 찾고 그걸 메워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3월은 약간 희망을 주는 부분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잘 쳤으면 자만하지 말고 못 쳤어도 좌절하지 말고 그렇게 꾸준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계속 강조됐던 부분이 꾸준히 열심히 하면 2학기 들어서 올라갈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3월 보고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친구들이 정말 꾸준히 열심히 끝까지 달려볼 필요가 있죠. 3월과 4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물론 이제 취약한 파트를 찾아낼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모의고사라는 건 고작 30문제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약한 부분 이외에 내가 약한 부분 더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미분 부분을 어렵다 하면 미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하는 게 옳아요. 그 미분에 내가 이 부분만 모른다고 생각하면 사실 자기가 요것만 정말 몰랐던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던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취약점을 발견하면 그 단원 전체를 다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뭐 교육청마다 이제 색깔은 달라요. 내시는 분들이 달라가지고 색깔은 다르지만 학생들 입장으로 시험 문제 좋다 나쁘다 평가는 정말 의미 없는 짓이에요. 네. 그냥 다 맞추면 되고 뭐 어떤 시험이 나오든지가 내가 거의 다 100점 맞는 점수로 갈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능도 매번 다르기 때문에 매번 출제한 분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수능은 이래, 수능은 뭐 깔끔해 이런 논리를 머릿속에 지우고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 하나 정말
안재혁 선생님 예. 사설 모의고사 문제 만드시잖아요. 네네네. 네, 되게 궁금한 게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를 그냥 맞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문제가 잘 만들었네 못 만들었네 너희들이 놀아있는 보다는 빨리 맞히는 게 되는데 궁금한 게 문제를 만드실 때요. 네네. 야 이거는 진짜 작정하고 애들 못 풀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까 내볼까 혹시 그렇게 좀 해서 만드신 문제들이 있으세요? 이전에 한창 어려웠을 때는 킬러 문제가 한창 어렵게 나왔을 때는 네가 진짜 이거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네. 그때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었었죠. 그 문제들이 이제 팔렸고 그 한 문제 자체를 만드는 게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한 나갔던 문제가?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만 그 문제만 받았던 강사분들도 있으셨고 물론 이제 저도 만들고 나서 머리 아파가지고 한 달 뒤에 다시 풀었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그랬던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못 푸니까 한 번에 안 풀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만들었으니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 하고 다시 풀어봤더니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른 어쨌든 답은 나오고. 문제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고. 문제 오류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풀이가 나오고 이제 최근에 뭐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모의고사 세트를 출제하게 되면 연락이 와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 문제를 바꿔버리자. 그렇구나. 네. 킬러 문제도 없는데 뭐 이런 항상 성향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메일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죠. 너무 어려운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이제 제발 문과생들의 눈높이 좀 맞춰주세요. 네. 그런 문제. 네,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추세는 이제 뭐 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어떤 회사 문제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큰 대형 학원들이죠. 메가나 뭐 대성이나 이런 학원들에서 대부분 교사들 또는 뭐 EBS 출제위원들 그리고 저 같은 또 여러 이쪽 일을 출판 일을 했던 사람들 이 여러 명한테 이제 계약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좋아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모의고사 있으면 저와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의 모의고사까지 같이 묶어서 다양한 문제가 한 세트로 묶이는 거지. 그렇게 학생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면서 빠짐없이 공부가 되고 수능치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딱 특정한 문제가 나온다고 절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학생들도 무조건 요것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조금 버리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유, 야, 이제 그 대입의 첫 관문이 시작되는 모의고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기대들 하고 있는데 또 의외로 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네네네.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이거 뭐 괜찮아요. 뭐 중요해 뭐 이러는데 6월 돼봐야 아주 그냥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항상 애들한테 고3들한테 컨설팅 할 때 또 수능 몇 번째 보니 애들이 고개를 갸우뚱 이제 고3인데 뭐 수능을 몇 번째야 당연히 처음이지. 나는 항상 나는 그렇게 수능 보는 애들 27년 동안 내가 컨설팅하고 있다. 27년 동안 그러면 아이들이 27년간 아이들이 이 3월 때 모습과 6월 때 모습과 9월 때 모습과 다르죠. 다 달라. 그리고 수시 다 떨어져서 정시에 와서 정시 컨설팅 할 때 정말 저는 정시 컨설팅 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너무 분위기 안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시에 좀 최대한 좀 합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입시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수시 합격 싶으면 수능 최저 맞추세요. 수능 최저 맞추세요.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아무튼 모의고사에 대해서 또 뭐 희재쌤 또 저는 일단 연습과 주기적인 테스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100분이라는 시간 뭐 사실 모의고사는 100분짜리는 아니지만 그 수학만 봤을 때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친구들의 집중을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요거는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서 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를 반드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 3월 모의고사 치기 전에 뭐 볼 거 정도는 당연히 승강은 보고 있을 거니 뭐 보시고 작년 3월 모의고사 그리고 작년 모의고사들 몇 개 정도는 그래도 좀 풀고 공부를 해 간 다음에 시험 보는 게 유리할 거다. 또 조금 그래도 좋은 점수 받아야지 기분도 좋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방송 3월 모의고사에 대비해서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 결과를 나오면 어떻게 또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해야 돼서 선생님은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 타임머신을 탄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이 옷이 이 12월 달에 입은 옷이 2월 달 방송까지 나오는 거라서 굉장히 뭐 타임머신을 타고 막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두 선생님들 그 조희재 선생님, 안정혁 선생님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방송 같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주제는 조금 희망 프로젝트, 희망을 주는 또 방송을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교 고등학교 꼴등 학생이 서울 주요 대학교에 합격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직접 나오실 겁니다. 그런 분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럼요. 전교 꼴등을 하는 학생이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전교 꼴등하던 학생이 좋은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를 가지고 또 방송을 한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송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야, 오늘 방송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